오늘 경기는 일단 이 두 팀 모두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치열함은 보여주지 못했던 경기였어요. 뭐 당연하게도 이 FA컵이 32강전이었고 다음 주부터 또 리그 일정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FA컵 32강전에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는 좀 없거든요. 아스날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렸죠. 아스날 입장에서 보면 아스날이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래도 좋았던 포인트는 트로사르가 처음 선발 경기로 나온 거지만 일단은 오늘 어떤 게 있었냐면 오늘 아스날이 진첸코를 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아스날의 공격 장면을 보면 진첸코와 자카 쪽에서 대부분의 빌드업이 전개가 되면서 왼쪽 측면에서의 이 공격력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이 진첸코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가서 빌드업에 도움을 주는 이런 플레이가 오늘 안 나왔습니다. 전반전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왼쪽보다 오른쪽에서의 빌드업이 좀 더 많이 나왔어요. 베나이트 대신 나온 토미야스, 토마스 파티, 그리고 앞선에 있는 웨데고르 대신 나온 파비우 비에이라, 그리고 사카까지. 요 오른쪽에서 빌드업이 1차적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맨시티가 압박을 할 때 한쪽으로 좀 쏠리죠. 아스날의 오른쪽으로 쏠리고 이때 트로사르에게 공간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사르 쪽으로 패스를 보내서 트로사르가 리코 루이스와 1대1 상황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트로사르가 오늘 이 리코 루이스를 상대로, 뭐 리코 루이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스톤스를 상대로 너무 잘해줬습니다. 이제 경기 장면 보면 이 장면 보시면요, 트로사르가 이제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트로사르가 좋은 건 뭐냐면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볼을 소유하는 능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트로사르가 이제 볼을 끌고 들어가는데 트로사르가 볼을 끌고 들어가면서 볼 소유를 너무나 잘해주니까 기본적으로 이 맨시티의 수비수들이 트로사르 쪽으로 약간 쏠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트로사르가 기본적으로 볼을 너무 소유를 잘해요. 그래서 안 뺏기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박스 안에서 트로사르가 볼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볼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맨시티의 수비가 트로사르 쪽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이때 트로사르가 잘하는 건 뭐냐면 자신에게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이때 반대편에 공간이 나면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준다는 거죠. 이 플레이를 원래 트로사르가 브라이튼에서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트로사르가 볼을 소유하면서 맨시티의 수비가 자신에게 쏠릴 때 순간적으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이때 뛰어들어오는 토미야스가 결정적인 슈팅을 한번 날렸던 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볼 수가 있었고 트로사르가 계속해서 측면에서 돌파를 할 때 이 장면도 보시면요, 순간적으로 3명의 수비수가 트로사르를 견제하거든요. 마레스, 그리고 리코 루이스, 스톤스까지 3명이 붙어주면서 3대1 상황인데 여기서 트로사르가 벗겨냅니다. 돌파가 되면서 뛰어들어오는 은케티아에게 크로스. 여기서도 위협적인 슈팅이 나왔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오늘 분명히 이제 아스날은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였고 이제 경기력이 100%는 아니었지만 트로사르가 오자마자 이렇게 팀에 적응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게 아스날에겐 좋았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스날이 오늘 경기 좋았던 거는 뭐가 있냐면 어쨌든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아스날의 시스템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어떤 선수가 나오든 물론 퀄리티는 떨어지겠지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자신들의 이 전술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모든 선수에게 공유가 돼 있으니까 어떤 선수가 나와도 비슷한 경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압박하는 장면을 보면요, 압박의 시스템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압박을 어떻게 하냐, 일단은 1대1로 그냥 확실히 붙어버렸어요. 아스날이 어떤 게 있냐면 맨시티가 공격할 때 3백으로 바꾸잖아요. 리코 루이스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균도안이 한 칸 올라가고 이때 로드리와
리코 루이스가 수비 라인 앞에 배치되면서 3백 앞에 2명의 미드필더 이렇게 배치가 되는 전형이죠. 이때 아스날은 최전방 3톱이 맨시티의 3백 그리고 자카가 한 칸 올라오면서 리코 루이스와 로드리를 1대1로 압박을 하고 여기서 이제 티어니가 마레스 그리고 데브라이너를 마갈량이스 그리고 올라오는 균도안을 토마스 파티 토미아스가 그릴리시 홀딩이 홀란드 아예 1대1로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스날의 압박이 꽤나 좋았어요.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완전 1대1이거든요. 이 장면도 1대1이죠. 근데 여기서 1대1로 압박을 하니까 아칸지가 순간적으로 전방으로 올라가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아스날의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아칸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재밌는 건 아칸지가 올라가니까 은케티아도 어차피 오늘 대인마크를 하는 날이니까 아칸지를 따라가요. 이 장면 보시면 아칸지가 올라갈 때 오히려 은케티아가 아칸지를 따라 올라가고 이때 로드리가 내려와서 아칸지의 자리를 메우고 이때 이제 그 맨시티 입장에서는 아칸지와 로드리의 자리를 바꾸면서 후방 빌드업에 변화를 주고 이때 아스날에게 혼란을 주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아스날이 어차피 이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1대1로 압박하고 있으니까 이 장면도 보시면 결국에 모든 선수를 1대1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움직임이 되니까 오늘 아스날이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압박에 대한 시스템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 결국에 로드리가 볼을 잡을 때 내려와서 이제 아칸지와 자리가 바뀔 때 결국에는 또다시 패스 루트가 없습니다. 아스날이 맨시티를 1대1로 압박하고 있으니까 패스를 줄 곳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스 미스가 나오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아스날이 좋았던 건 어쨌든 뭐 빌드업 패턴이나 그리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나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확고하니까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어떤 선수가 나오든 동일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물론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런 게 참 오늘 아스날에겐 좋았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였냐? 1대1로 압박하는 건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1대1로 압박했을 때 로테이션이 됐으니까 아스날은 개개인을 마크하는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맨 뒤에 있는 홀란드와 홀딩 다른 선수들은 괜찮았어요. 뭐 진첸코 대신 나온 티어니 베나이트 대신 나온 토미아스 웨데구르 대신 나온 파비오 비에이라 이런 선수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였죠. 홀딩과 홀란드. 그래서 맨시티가 오늘 영리했던 게 뭐냐면 경기 중간에 아스날의 압박이 좋으니까 여기서 굳이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홀란드한테 붙여줬습니다. 아스날의 압박이 좋으니까 그냥 이제 홀란드에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도 보세요. 골키퍼가 볼을 잡고 있는데 아스날이 한 명씩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를 줄 데가 없죠? 패스를 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앞쪽으로 볼을 걷어냅니다. 걷어냈을 때 홀란드와 홀딩 두 선수가 이제 싸워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근데 여기서 홀딩이 오늘도 홀란드의 움직임을 전혀 막아내지 못했어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아스날의 압박을 보세요.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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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맨시티의 선수들을 다 1대1로 잡고 있어서 후방에서 패스를 보내주기가 애매해요. 맨시티도 아스날의 압박의 그런 강도가 좋으니까. 그래서 앞쪽에 있는 어차피 후방에서 못 풀어나올 거면 앞쪽에 있는 홀란드와 홀딩에게 그냥 붙여주는 거죠. 고민할 거 없이 그냥 홀란드와 홀딩에게 붙여주고 그냥 홀란드가 홀딩을 개인 능력에서 이기는 거 이거를 바라고 그냥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홀딩이 또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니까 홀란드가 뛰어들어가는데 홀딩이 끊어내지 못하면서 곧바로 1대1 찬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포인트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아스날이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지만 그래도 저 홀딩 쪽에서는 문제가 많았다. 그러면서 근데 아르테타 감독이 오늘 경기 분명히 로테이션 돌리고 물론 FA컵 32강전이지만 오늘 아르테타의 전략은 전반전을 버티고 후반전에 주전 선수들을 조금씩 투입하면서 이번 경기를 뭐 승리로 가져오면 좋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 들어서는 들어가자마자 홀딩을 빼버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전반전 끝나고 홀딩을 빼버린 게 오늘 경기 또 이제 하나의 아르테타 감독의 빠른 전술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과르디올라 감독도 오늘 경기 어쨌든 아스날이 잘하니까 여기서 변화를 줍니다. 후반전 들어서 왼쪽에 있는 마레스를 빼고 알바레스 투입. 요게 결정적이었죠. 알바레스를 투입하면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알바레스가 홀란드 옆에서 투톱처럼 움직이니까 순간적으로 이 아스날이 원래 생각했던 이 맨시티의 공격 패턴 그리고 맨시티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약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 알바레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알바레스의 움직임을 놓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매우 결정적이었어요. 알바레스가 홀란드랑 이제 붙어 있는데 여기서 알바레스가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위치를 벗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이 분명히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선수를 1대1로 마크하고 있는데 알바레스만큼은 막는데 놓쳤죠. 그래서 여기서 알바레스가 비니까 알바레스에게 패스가 들어갔고 여기서 알바레스가 볼을 받아서 슈팅. 여기서 이제 골대를 맞고 나왔죠. 알바레스의 슈팅이. 그리고 이 세컨 볼을 그릴리시가 잘 받아서 침투에 들어가는 아케에게 패스를 보내줬고 아케가 볼을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아케의 슈팅이 워낙에 좋긴 했지만 이 장면이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비교적 빠르게 알바레스를 투입하면서 전술 변화를 준 것이 매우 주요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아스날은 이 선제골을 먹히자마자 이제 주전 선수들이 들어옵니다. 마르티넬리, 웨데고르. 여기서 확실히 핵심은 진첸코예요. 확실히 진첸코가 들어오기 전과 후 빌드업에 대한 퀄리티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진첸코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트로사르가 정말 잘해줬지만 마르티넬리가 들어오니까 요 왼쪽 라인 마르티넬리, 자카, 진첸코 요 3명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들어오자마자 이 선수 3명이 아주 환상적인 조합을 보여줘요. 마르티넬리, 진첸코, 자카.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진첸코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는데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순간적으로 자카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맨시티 선수 한 명을 끌고 나오니까 진첸코가 순간적으로 측면 돌파를 시도하고 이때 자카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다가 진첸코가 들어오니까 다시 약간 물러나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자카가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됐죠. 자카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은케티아에게 아주 좋은 크로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찬스가 또 한번 나오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스날은 자카, 진첸코 그리고 마르티넬리 요 3명이 계속 움직이면서 이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 자카가 볼을 잡든 진첸코가 마무리하든 마르티넬리가 공간을 확보하든 요 3명의 선수가 계속 움직이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플레이가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 어쨌든 아스날이 로테이션을 돌리고 후반전에 이제 주전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뭔가 경기를 역전하거나 동점을 만들려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건 아스날의 시스템이 정말 구축이 잘 되어 있고 하지만 주전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그 퀄리티가 정말 극명하게 올라가는구나. 이런 플레이들이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 잘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고 맨시티도 물론 왜 맨시티가 강팀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